대응할 가치도 없다 하다가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 고발을 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겁니다. 직장인들 다 회사 욕하면서 그냥 일하는 거 아니냐? 안녕하세요. 짱변사무소의 짱변입니다.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죠.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사이의 진실공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법적 분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일 기준으로 4월 27일이고요. 어떻게 이제 사건이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일단 사건 개요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4월 22일에 하이브 측에서 민희진 대표가 이제 경영권을 뺏어가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 내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그래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는 예고를 했고, 이에 대해서 민희진 대표가 그런 적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25일 날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죠. 그 기자회견이 굉장히 센세이셔널 했습니다. 과거 이제 나훈아 씨의 바지 벗을까요? 라고 하던 그 기자회견 이후로 가장 재밌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민희진 기자회견 프리스타일. 네, 저도 봤습니다. 그분이 하신 그 감정적인 표현들, 비속어 욕설들을 이제 마치 랩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봤고, 그게 막 하루 만에 막 조회수가 100만이 넘고 막 그랬다라고 해요. 민희진 대표가 약 2시간에 걸쳐서 하이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처음에는 민희진 그 대표가 경영권을 찬탈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이제 기사를 빵 터뜨렸을 때, 처음에는 민희진 대표에 대해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됐다가 나중에 민희진 대표가 이제 그가 기자회견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여론이 오히려 민희진 대표한테 약간 좀 우호적으로 이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K 직장인의 이제 고충을 이렇게 잘 나타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기자회견 당시에 민희진 씨가 굉장히 이제 감정적인 그런 대응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렇게까지 감정적이고 허술한 사람이 어떻게 경영권을 이렇게 찬탈하겠느냐. 지분 구조가 이미 하이브가 80%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하이브 측에 뭔가 이런 몰아가기다. 이제 이런 식의 여론이 잠깐 이렇게 형성됐던 것 같은데, 26일 날 또 하이브 측에서 민희진 대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처음에는 대응할 가치도 없다 하다가 하루가 지나서 여론이 약간 민희진 씨 쪽으로 약간 옮겨간 것 같아서 그랬는지 굉장히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으로 한 12개 항목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입장문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하이브 측에서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 고발을 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업무상 배임죄는 뭐냐면요,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서 그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회사의 대표들은 다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타인은 자기가 대표로 있는 그 회사입니다. 일단 이것부터 제가 짚어 넘어가고 싶어요. 이제 두 가지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타인의 업무라는 부분에 있어서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대표가 아니고요,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어도우의 대표입니다. 어도우의 대표인 민희진 씨가 경영권을 탈취를 하려고 한다. 이게 어도우에 대한 업무상 배임이 되어야지만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경영권 찬탈의 문제는 이제 하이브가 8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배제시키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이브하고는 상반되는 그런 측면이 있을지언정 민희진 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어도우의 그 이익을 이렇게 침해하는 행동은 이제 엄밀히 말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이브 측에서도 이제 민희진 씨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를 한 게 아니라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겁니다. 회사가 이렇게 제기를 하면 그건 고소예요. 근데 관계없는 제3자가 하면은 이거는 고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도 이제 법률 대리인으로 국내에서 가장 최대 래퍼인 김현장을 선임했다라고 하던데, 김현장 측에서도 이거를 고소로는 처리를 못하고 고발로 처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이브가 직접적인 업무상 배임의 피해자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어쨌든 뭐 민희진 씨가 이제 하이브 측에서 내부 감사도 하고 내부 고발자의 뭐 그런 것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뭐 이제 민희진 씨는 그냥 단순한 사담이었다. 직장인들 다 회사 욕하면서 그냥 일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뭐 하이브 측에서는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 그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다 라는 내용으로 단순한 그 사담이 아니다라고 어쨌든 다투고 있는데, 저기 그 하이브에서 주장하는 이게 굉장히 이제 장기간에 걸친 계획이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절도랑 비교를 해볼게요. 저쪽에 굉장히 이제 부잣집이 있습니다. 그 부잣집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고자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짭니다. 뭐
그 집주인은 언제쯤에 이제 뭐 회사에 출근하고 그 주변에 CCTV는 뭐가 있고 그 안에는 어떤 방범 장치가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무력화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공범이나 이런 것들을 막 열심히 이렇게 계획을 짜요. 근데 이 계획을 짜던 상황에서 적발이 된 거예요. 절도죄는요, 이 계획을 짠 정도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계획을 짜는 거는 이제 법률적으로는 예비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비의 단계에 머무른 그거를 처벌을 하려면은 예비죄를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절도죄든 이 업무상 배임죄든 간에 이 배임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경영권 탈취를 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아직 실제로 훔치지는 않았더라도 최소한 담장을 넘어가는 그런 현실적인 액션을 취해야지만 이게 실행의 착수로 인정이 돼서 미수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민희 씨는 이제 그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 경영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게 어도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하이브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을지언정 이게 어도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거냐? 이게 첫 번째 쟁점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 업무상 배임죄는 예비죄를 처벌하는 규정도 없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업무상 배임죄로 인정이 돼 있기는 어렵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하이브는 왜 지금 이런 그 문제를 이렇게 일으켰을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제 추측인데, 자, 일단 하이브라는 회사는요, 국내에서 경쟁자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정말 독보적인 거대 엔터테인먼트 회사지 않습니까? 작년 매출액만 해도 뭐 2조 원이 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하이브는 굉장히 또 이제 독특한 영업 방식을 취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이브라는 회사에서 모든 아티스트들을 배출을 하고 그 아티스트들을 관리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민희진 대표가 이제 이끌던 이 어도 같은 그런 레이블들을 여러 개 이렇게 거느리면서 각각의 레이블들이 이제 개성 있는 그런 아티스트들을 배출하고 활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쓴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도의 지분은 하이브가 80%고 민희진 대표 측에서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하이브가 애초에 설계한 그 영업 방식이 각각의 레이블에 자율권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해왔다라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성공도 거뒀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 영업이익도 한 260억 정도, 어마어마하죠. 근데 영업이익이 260억이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그 1,100억의 이제 매출을 일으켜가지고, 매출을 일으켰을 때 모든 비용들이 막 발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직원들 인건비부터 해가지고 뮤직비디오를 만든다, 또는 헤어, 뭐 메이크업, 앨범을 만드는 비용, 이런 거 다 제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또 뭐까지도 제한 돈이냐면은 뉴진스에게 이제 정산해 준 금액, 그 금액도 한 290억 정도 이렇게 정산한 금액이 된다라고 하고, 이번에 하이브가 얘기하는 거로는 민희진 대표 성과급으로만 한 20억 정도 이제 지급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속된 모든 인원들이 나눠 가진 금액을 빼고도 260억이 남았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제가 보기에는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K-팝 문화를 이렇게 선도하던 시절에도 매출이 360억이었단 말입니다. K-팝의 이 매출과 이익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커진 겁니다. 민희진 씨 측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13%는 내년도에 하이브에 다시 민희진 씨가 매각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에 따르면 직전 연도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랑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를 이렇게 산정하게 이렇게 계약이 돼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만 따르면 1,000억 원이에요. 1,000억 원에 팔 수가 있다라고 해요. 방탄소년단 때 360억이었는데 뉴진스 한 1, 2년 만에 1,100억 원이라는 매출이 일으킬 거라고는 쉽게 예상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이브 측에서도 처음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너무 큰 금액을 이렇게 지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고, 민희진 대표 측에서는 어떨까요? 민희진 대표 본인이 주장하기로는 하이브에서 카피한 뭐 다른 걸그룹, 아일릿 뭐 이런 그룹들을 만들어내고, 오히려 방해를 했지, 뉴진스가 이렇게 막 성공하기까지 도와준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민희진 대표 측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할 것 같아요. 뉴진스를 키운 거는 나고, 뉴진스를 또 실제로 매출을 일으키는데 하이브의 도움도 받은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이 매출액이 1,100억 원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브한테 80%를 그 이익을 쉐어하기가 싫었던 게 아닐까. 민희진 입장에서는 이 1,000억만 받고 끝낼 게 아니라 내가 모두 이렇게 가져가면 올해만도 영업이익만 260억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내가 다 독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 자신의 주식을 매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이제 수익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이브 측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설계했던 것과 다르게 1,00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주가를 매입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아예 이거를 배제시키고 이 이득을 다 취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양자 간의 경제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일이 발생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이제 요인들이 이제 뭐 결부가 되어 있기도 하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이런 경제적인 이해관계, 그리고 그 경제적인 이해관계의 저면에는 작년에 그 뉴진스가 거둔 어마어마한 성과, 이것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진 거라고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 어떠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참 더 갈 것 같아요. 진실 공방도 더 이렇게 오고 가고, 뭐 법적으로 이제 고발도 됐으니까 그 부분도 계속해서 이제 할 텐데, 4월 27일에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